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유전체와의 융합, 이 두 데이터가 합쳐서 어떻게 미래 의료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원 다이그노믹스 EDGC의 의료 총괄 책임자 CMO로 있는 김경철입니다. 저를 먼저 소개하면은 저는 연세의대를 졸업했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과 노화과학 박사를 마쳤습니다. 보스턴 텁스에서 뉴트리지노믹스 영양유전체를 연수하고요. 차의과대학 차원병원의 임상유전체 안티에이징 센터 교수를 거쳐서 테라제니텍스의 바이오 연구소 부사장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이원 다이그노미스의 총괄 의료 책임자로 있습니다. 동시에 오른쪽 그림에 있는 강남 메이저 병원, 즉 강남 이지메디 병원이라 했죠. 거기 현재 원장으로 있으면서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유전자 전문위원으로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EDGC, 이원 다이그노믹스는요, 송도에 있는 코스타 상장 기업입니다. 아시아 최대 게놈 기업, 약 한 20만 개 정도의 유전체 정보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유전체 연구소를 바탕으로 또 최근에는 신약 연구소까지 설립하여서 진단과 치료 그리고 또 동시에 유통, 특별히 최근에는 건기식 사업과 의료 장비 사업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헬스케어를 하는 곳인데 가장 핵심적인 저희 회사의 가치가 바로 유전체 빅데이터입니다. 오늘은 이 빅데이터를 통하여서 앞으로 특별히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와 어떻게 융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의료를 5P로 정의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프리벤티브 예방 의학의 시대다. 두 번째가 프리딕션 예측 의학 시대다. 세 번째가 퍼스널라이즈 맞춤. 네 번째가 파티스페터리라고 하는 참여. 다섯 번째가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정밀입니다. 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전체 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앞으로 이 5P를 어떻게 앞당겨 오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방이라고 합니다. 프리벤티브입니다. 기존에는 질병 중심이었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병원이라는 곳은 아픈 사람들이 와서 진료를 하는 곳이죠. 의사가 중심이 되고요. 의사의 경험을 통하여서 진단과 치료 또 수술과 약물 처방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질병 중심이죠. 그러나 점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질병뿐만 아니라 건강이라고 하는 것, 즉 그래서 아픈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아니라 소비자라고 하는 그런 대상을 통해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웰리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영유하는 그런 어떤 헬스케어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요. 질병의 예방, 프리벤티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동시에 마치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것처럼 날씨를 예측해서 우리가 일상을 대응하는 것처럼 질병도 미리 예측하여서 대응할 수 있다면 즉 예측해서 정확히 예방한다는 그런 개념의 프리딕션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생물학적 바이오마커, 예를 들면 유전체 데이터 아니면 임상적인 데이터들 또는 라이플록 데이터들이 바로 질병의 프리딕션, 예측을 예측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의료를 앞당길 수가 있지요. 세 번째가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제 임상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침대 사이즈보다 큰 사람은 잘라서 죽이고 침대 사이즈보다 작은 사람은 늘려 죽이는 저 그리스 프로테우스의 신화처럼 어쩌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경험들은 또는 근거 중심이라고 하는 어떤 대규모 데이터, 공중 데이터 바탕으로 평균적인 권고안을 내는 그런 지침들이 때로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지침이 되어서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들을 임상 현장에서 종종 봅니다. 옆에 있는 그림처럼 내 양복을 맞더라도 내 사이즈에 맞춰서 내 몸 사이즈에서 양복을 재단하듯이 테일러드 하듯이 즉 침대 사이즈가 아니라 사람에 맞춰서 침대를 제작하는 것처럼 이런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의료, 헬스케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겠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들은 개인의 특성을 보게 했던 대표적인 데이터가 유전체 데이터고 최근에는 맞춤 약물, 유전체 데이터에 따라서 항암 치료하는 퍼스널라이즈 키모세라피, 맞춤 뉴트리션,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 뉴트리지노믹스로 하는 부분들 또는 에스테틱 헬스케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개인, 한 사람, 인디비주얼리티를 갖고 맞춤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participatory라는 단어는 참여하다는 뜻이죠. 어디에 참여한다. 무슨 얘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방적인 의사의 주도, 병원의 주도가 아니라 개인 소비자가 이제는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된다는 뜻이겠죠. 물론 질병의 위중함이 중할수록 어떤 암이나 어떤 수술 긴박기에 된 경우는 사실은 환자는 대상자가 되죠. 경험 많은 의사가 주도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특별히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병원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보다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라이프 록 데이터 또는 애당초 병원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개인의 그 많은 유전 정보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어떤 방식이든지 의사에게 또는 헬스케어 기버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확한 진료가 안 되죠. 그래서 DTC를 통해서 이제는 개인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서 다양한 삶의 데이터들, 일상의 건강 데이터들이 수집되어야지만 제대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와 건강행위 제공자, 의사를 포함해서 그것이 동등하다 해서 참여라는 뜻을 쓰게 됩니다. 프리시전 메디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헛수고하지 않고 무엇보다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을 생산하지 않도록 정밀 타격을 한다는 뜻으로 프리시전 메디슨. 예전에는 평균적인 항암제를 썼지만 이제는 개인의 맞춤 데이터 근거하여서 치료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오미스 데이터라고 해서 게놈 데이터 또는 엑솜 또는 RNA 데이터, 후성 유전의 에피게놈 또는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다양한 오미스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는 한 사람에게 많은 데이터를 생산해서 즉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냈다 하면은 이제는 가능한 한 개인이 생산하는 특별히 유전체 기반의 오미스 데이터들이 이런 프리시전 메디슨을 앞당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죠. 정말 빅데이터 시대를 실감하는 카툰인데요. 2015년도 사이언스 페이퍼에 실린 이 카툰만 봐더라도 얼마나 유전체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인지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해에 유전체 관련된 모든 연구에 쏟아진 그런 펀딩이요. 무려 2,000조, 1.9 트릴리온. 트릴리온 단어 참 낯선 단어죠. 빌리온의 또 하나의 1,000배가 트릴리온인데 2,000조나 쏟아집니다. 국가에서든 또는 다국적 기업이든 많은 연구자들이 이 막강한 비용을 가지고 전 세계 연구자들이 260억 시간을 들여서 재밌는 카툰이에요. 23,400개의 쿠키를 먹어가면서 10억 잔의 커피를 밤새 마셔가면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 만든 데이터가 무려 1.5조 염기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1.5조 연기, 1.5 트릴리온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이것은 또 해마다 더블링 된다 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정확히 몇 가지 키워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딕션, 예측하다. 질병이 예측될수록 더 예방할 수 있다. 우리가 안젤리나 사건에서 봤듯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사건, 즉 유방암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이오마커, 브라카 유전자를 통해서 내가 질병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마치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는 그런 예측을 받고서 아주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이죠? 즉 멀쩡한 유방을 절제하고 부용물을 집어넣는 그런 예방적 유방 성형 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이럴 수도 있구나 쇼킹한 그런 뉴스였죠. 액셔너블 뮤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한 1,0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브라카 유전자였습니다. 이처럼 질병을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특별히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환자들이 언제 심근경색과 당뇨가 걸릴지 몰라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갑자기 어느 순간 내게 암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는 원치 않는 치매가 올 수 있다면 즉 그런 위험성이 내게 있다면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찾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꽤 오래전부터 이제 벌써 한 10년 넘게 제가 유전체 서비스를 처방도 하고 또 참여도 했지만 처음에는 이런 소수 유전자 GRC 연구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연구법에 의해서 특수한 어떤 아주 강력한 유전자 몇 개를 가지고 질병 예측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또 많은 그런 다양한 문헌들을 가지고 이제는 다수 유전자 폴리제네틱 리스크 스코어를 만들어서 좀 더 질병 예측을 좀 높이려고 해요. 그러나 저는 임상의사로서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질병을 예측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또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위험 요인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죠. 암이나 또는 당뇨 같은 또는 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유전체도 중요하고 또 생활 습관도 중요해서 그것을 같이 머징해서 리스크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고리즘 베이스의 유전자 예측 서비스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AI 기반의 상품들이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해서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GWAS라고 하는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무슨 얘기죠? 질병이 있는 그룹과 질병이 없는 그룹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연관성을 보는 마커를 찾는 건데 어소시에이션 스타디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10,000명의 대장암 환자와 10,000명의 대장암이 걸리지 않은 일반 환자, 일반인들을 전자 유전체 적어도 한 50만 개 이상의 유전자 변이를 쭉 조사해서 대장암이 있는 그룹은 다 유전자 변이가 있는 거 그리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유전자 변이 없는 그 위치를 찾는 연구를 지노մ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타디 GWAS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심근경색 모델을 사용했는데 보시다시피 어떤 특정 기준 10의 마이너스 6승 P값 우리가 유의 수준 P값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유의 수준인데요. 이런 커트라인에 통과된 10개 미만 또는 때로는 20개 미만 때로는 한두 개 정도의 마커를 찾는 것이 GWAS입니다. 예를 들면은 염색체 8번에 위치한 CDKN2A2B라고 하는 그 중에서 특별히 RS4977574 RS 번호는 한 스닙, 한 변이 위치를 말하는 건데 이 단 하나의 변이만 가지고도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10의 마이너스 30승이라는 것은 거의 심근경색 환자한테는 다 변이가 있고 심근경색 없는 사람은 변이가 없다. 약 22,000명 정도의 코호트를 가지고 또는 64,000명 정도의 컨트롤군을 가지고 이렇게 메타 분석한 결과예요. 강력한 유전자 변이죠.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했던 모델이 지난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특별히 유전자뿐만 아니라 이 리포트는요. 저희 이대지 씨가 올 다음 2월 정도에 이제 출시하는 유전과 환경이라는 것을 유전과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같이 비교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흡연인지 또는 과체중인지 혈압인지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존의 위험 요인에 유전자를 같이 집어넣어서 유전 생활 습관 이원을 좀 계산하는 약간 좀 더 진보적이고 업데이트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전과 생활 습관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알고리즘, 대표적인 어떤 위험 요인에 근거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특별히 GWAS 연구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질병 예측 연구인데 이제는요, 그렇게 아주 한두 개 마커를 가지고 다시 분석했던, 다시 재현성을 봤더니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AUC 커브라고 하는 진단적인 방법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딥와스, 딥러닝 GWAS 방식으로 하는 예측 모델 개발들이 속속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머신러닝 기반의 심혈관 질환 예측 모형. 자, 이런 예측 모형을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잘 만들어져 있는 코호트 그런 집단이 필요하고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알고리즘 베이스를 좀 더 뛰어넘어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같은 이런 AI 기법들을 통하여서 좀 더 정교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심혈관 질환 예측률을 높인다 그런 개념이죠.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바로 이 모형입니다. 영국에요 50만 명의 게놈 코호트가 있습니다. UK 바이오뱅크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활용되는 그런 대표적인 게놈 코호트인데요. 50만 명 중에 약 22,000명이 심근경색 환자였고 나머지 46만 명이 심근경색이 걸리지 않은 그런 컨트롤과 또 케이스의 코호트가 있겠죠. 그걸 대상으로 약 170만 개의 유전자 변이를 대상으로 하여서 이거 다 쓸 필요 없습니다. 메타 제네틱 리스크 스코어를 다 쓸 필요 없고요. 170만 개 중에서 약 202개 정도의 스마트한 가장 대표적인 유전적 변이를
좀 추려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집어넣는다고 더 좋은 모형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202개의 유전자 변이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모킹과 다이아비티스 같은 또는 콜레스테롤, 혈압 같은 기존 리스크를 하나씩 붙일 때마다 조금 더 C 인덱스, 즉 설명력은 증가되는데 0.5, 0.6이 되는데 좀 전에 앞서 사용했던 유전자 데이터를 메타-GRS, 제네틱 리스크 스코어를 집어넣어서 이 기존의 코호트 붙였더니 0.5 정도 수준에서 0.68, 0.7까지 설명력을 높인다. 당연히 높이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담배 핀다고 다 심근경 생기지 않고 담배 피지 않아도 심근경 생기는 그 무엇이 유전성이라고 보통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혈관 질환 예측 모형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앞으로 미래 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병 예측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질병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잘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코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놈 코호트들이 대표적인 코호트가 UK 바이오뱅크고요. UK 바이오뱅크에는 당연히 유전 정보도 있고요. 게놈, 마이크로레이 칩으로 만든 유전 정보도 있고요. 또 거기에 임상 정보를 하는 어떤 질병, 아까 말씀드렸던 심근경색이 있든 당뇨가 있든 암이 있든 그런 임상 정보도 있는데 요즘 또 재미있는 것은 라이플로그 데이터를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다만 이 전체를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까지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 코호트가 있어야지 질병 예측 모형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속해 있는 강남 미지메디, 지금은 이제 강남 메이저라고 합니다. 대치동에 있는 크지 않은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요, 한 의사 수가 15명 정도, 그리고 1년 기준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검진을 하는 지역병원이에요. 외래중심 병원이고 여성 병원으로서 유치가 좀 많은 알려져 있는 병원이지만 일개 대학병원도 아닌 일개 병원이 저희가 EDGC, 이온 다이그노믹스와 게놈 코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한 4,000개 정도를 지금 모으고 있고 내년까지 해서 총 10,000명의 게놈. 그래서 단순히 게놈만 모으는 게 아니고요. 유전체 데이터 외에 국가검진 코호트를 모읍니다. 한현익 교수님의 비링크를 통해서 국검 데이터에는 굉장히 좋은 설문과 생활습관 정보와 또 임상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확대 가능한 데이터들이죠. 또한 1,000렙의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저희가 1,000명을 더 붙여서 이런 게놈 또는 마이크로바이옴 또 임상 정보를 이 병원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또 기업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가 코호트들이 많이 모았지만 활용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활용 동의서를 받아서 이렇게 좀 더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인 코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국가검진 대상자면은요 저희 병원 오셔서 무료로 이런 게놈과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임상 정보들을 수집뿐만 아니라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리포트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 저희가 추후에 영상 데이터까지 붙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퍼스널라이즈라는 것을 좀 더 이제 다시 빅데이터 기반에서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앞으로 미래 의료는 유전체와 또 다른 데이터들을 통합하여서 개인 맞춤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을까? 무엇보다 데이터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감나지 않죠? 여러분 중에 유전체 데이터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특별히 빅데이터 유전체 데이터를 말한 겁니다. 홀게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2017년도에는 200만 명 전 세계에 아마 지금은 한 1,000만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불과 4, 5년 뒤에는요. 전 인구의 한 7분의 1, 10억 명. 왜냐하면 2025년도에는 홀게놈 비용이 지금도 한 70만 원 정도 떨어졌지만 그쯤 되면은 정말 비용이 이제는 10만 원대일 수도 있어요. 10억 명이 아마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평생 한번 분석할 수 있는 분석하게 되는 홀 게놈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KDNA라고 해서 100만 명 유전체 코호트를 모으기 시작한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유전체 데이터를 거의 모두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립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콘텐츠, 이미 중국이 좀 앞서가고 있고요. 아이카보넥스 같은 미국도 홀게놈 기반의 건강 서비스들이 속속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것은 그중에서 마이지놈 박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앱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이지놈 박스, 말 그대로 나의 유전자를
박스에 담는다, 어떤 클라우딩 한다라는 서비스, DNA 앱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것은 EDGC, 제가 속해 있는 이원 다이그노믹스의 자회사입니다. 마이전원 박스는요, 세계 최초의 유전체 기반 공유 경제, 많이 어렵죠. 플랫폼 서비스예요. 자신의 유전 정보를 일단은 클라우딩합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인데요. DNA를 첫 번째 추출하죠. 병원 가서 혈액통해서 할 수 있고요. 개인이 DTC라는 방식으로 타액을 통해서 키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수합해가지고 회사에 보내면 유전 정보가 생성이 되죠. 개인 유전체 데이터가 업로드가 돼서 클라우딩 되는 서비스가 마이주는 박스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편하게 업로드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바로 DNA 앱을 통해서 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보 그리고 값비싸게 분석했던 것을 이제는 쉽게 분석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지요. 그래서 이거 잠깐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마이주는 박스에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제 핸드폰에서 마이주는 박스를 깔고서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늘 봐요. 유전 정보는 그냥 ATGC라고 하는 이 4개 염기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단순한 30억 개 정도가 그 ATGC가 조합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뭔지 몰라요. 그러나 유전자 자체는요, 하나의 단백질을 전사하기 때문에 한 유전자 하나하나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능이라는 것, 스토리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토리는 뭐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스토리죠. 이 두 가지 모든 유전 정보에는 기능이 있고 또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개인 특성이 있고요. 헬스케어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요. 운동에 대한 앱도 있고 심지어 조상찾기라고 하는 앱도 있어요. 여러분도 조상찾기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식습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나의 입맛은 어떤지, 그리고 내 피부 상태와 모발 상태 같은 이런 흥미있는 와인도 있고요. 이 그림은 뭐죠? 그 해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이 땀 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없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라 하죠. 또는 심지어 나의 키를 예측한다든지 다양한 스토리가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DNA 앱을 통해서 다른 마틱과 연결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DNA는요, 그쵸. 유전 정보 하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유전 정보를 통해서 다른 사업과 연결되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와 유전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그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운데 그부터 볼게요. 조상 찾기. 이게 뭐죠? 유전자에는 뭐가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조상이라고 하는 나의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 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최근에 상장한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숙박 앱이 엄청난 비용을 통해서 이제 공모해서 상장했더라고요. 숙박 업체가 유전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미국 사람들한테 슈퍼마켓에서 쉽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엔시스티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자신의 조상을 쫙 보여줘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자신의 조상이 굉장히 엉뚱해요. 한국 사람들이야 다 동아시아지만 미국 사람들은 특히 예를 들면 내가 44%가 예를 들면 폴란드고 예를 들어서 35%가 남미 온두라스고 이런 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또는 생각했지만 정말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런 조상 나의 정말 홈 나의 고향을 이 에어비앤비가 보여주면서 아주 스마트한 전략을 씁니다. 유전자 검사는 무료로 해주고 다음번 여름 방학 때 여름 썸머 때는 그 고향으로 오세요 하면서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숙박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아주 흥미로운 사업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스킨케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치료하고 싶은 다르게 관리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해서 당신의 유전적인 취약성에 따라서 스킨케어 한다는 것도 있고요. 맞춤형 와인 와인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도 와인을 좋아할 때 정말 좋아합니까? 남들은 좋아하는데 정말 여러분도 좋아합니까? 사실은 미각이라는 것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쓴맛이나 신맛이나 알코올에 대한 취향이나 여러 가지 바디 향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유전자로 인한 미각의 차이죠. 그래서 이런 와인 서비스 같은 부분들 뭐 많습니다. 나의 적성을 찾는데 유전자 검사 통해서 찾는 부분도 있고요. 어린아이들 키를 미리 부모의 유전자를 분석해가지고 키를 예측해주기도 하고 이처럼 생활 곳곳에 꼭 질병을 찾고 질병을 예측해주는 그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마케팅 요소일 수도 있지만 나 퍼스널라이즈로 하는 그 무엇을
활용해서 사업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지노박스는 이제 계속 성장할 겁니다. 저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중에 재밌는 스토리가요. DNA 톡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SNS 시대에서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또 연결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알코올 분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끼리는 술 마시고 노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문화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어떤 유전적인 소인에 따라서 또는 어떤 개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되고 또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것을 DNA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랑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까지 심지어는요 나한테 최적의 이성 상대를 소개시켜 주는 것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요. 유전자가 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좀 가벼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제는 유전자 기반, 개인의 특성을 기반한 어떤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구나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요, DTC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DTC는요, Direct to Customer Service 무슨 얘기죠? 말 그대로 번역하면요, 직접 소비자 검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이 생명윤리법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하도 오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질병이 아닌 부분까지 예를 들면 내가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를 보려고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 와인의 입맛을 찾기 위해서 병원 가서 의사 앞에서 처방받을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질병이 아니라면 질병은 좀 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사한테 맡기는 거고요. 질병이 아닌 개인, 유전자에는 병 말고도 개인 특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뭐 비만 또는 혈당, 또는 식탐, 포만감 또는 누트리션은 이제 비타민 농도 이런 부분 나한테 어떤 비타민이 맞을 것인가. 피트니스는 내 운동은요. 내 어떤 운동이 나한테 맞고 운동은 나한테 무슨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는 술은 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는 담배는 나한테 맞는지 커피는 나한테 맞는지 내 수면 습관과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내 피부는 어떤지 이런 아주 흥미로운 부분 탈모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작년 이제 올 1월 달에 54개 항목이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되었어요. 파지티브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아마 70개 정도 허가가 되고 사실은 계속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질병만 아니라면 언젠가는 질병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DTC가 왜 중요하냐면요. 디지털 헬스케어와 또는 병원 바깥에 있는 많은 유사한 헬스케어는 항상 어려움이 이것이 병원 서비스인지 의료 서비스인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항상 그 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DTC는 대놓고 보건복지부가 고시 방식으로 파지티브 방식으로 검사해도 됩니다. 물론 요건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산업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이제는 큰 기업들이 이 DTC 서비스를 통해서 DTC 자체보다는 이런 마이데이터의 기본이 되는 게놈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티스페터리는 참여라고 했죠. 특별히 유전체 빅데이터와 헬스 로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상상이 또는 어떠한 앞으로 연구가 일어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직장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2018년도에 테라젠에 있을 때 상기평, 산자부 과제를 통해서 유전체 데이터, 그 당시에는 이제 마이크로레이 80만 개, 홀게놈이라고 하는 30억 개의 데이터를 모으고요. 또 특별히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우리가 손목시계라든지 여러 가지 내 몸속에 측정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통해서 라이프 로그 통해서 운동 수면 같은 것들,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모으고요. 그래서 이것을 융합해 가지고 딥러닝 방식으로 어쨌든 질병을 예방하고 또 개인 맞춤 서비스를 한다는 굉장히 아주 재밌는 과제를 제가 1차를 수행하고 이제 회사를 나왔었습니다. 이원 다이거노믹스에 왔더니 비슷한 과제, 어쩌면 좀 더 진일보된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유타대학 이영희 교수님과 또 인하대학병원과 함께 바이오 정보 공통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라이플록 기반의 다양한 개인 건강 데이터 수집. 어려운 얘기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요. 유전자 데이터와 또 생활 습관, 그중에는 라이플록 스마트 밴드를 통해서 얻고 또는 기본 검진 설문지를 통하여서 비만, 혈당, 간 수치, 혈압, 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 혈색소, 중성지방 같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결과적으로 비만도 예측해주고 당뇨도 예측해주고 간 질환도 예측해주고 혈압도 예측해주는 어떤
나의 임상 데이터 통해서 질병을 예측해주고 아마 이 데이터는 이 연구는요 예측뿐만 아니라 퍼스널라이즈하게 헬스케어 하는 데까지 갈 예정입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 EDGC가 또 한 가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임상 연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플랫폼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인데, 즉 저희 같은 유전체 병원, 저희 같은 병원, 강남 메이저 병원 같은 또는 저희가 EDGC는 앞서 강남 메이저에서 10,000개 또 인천대학교에서 10,000개 또 인천시 자체에서 10,000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게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놈 데이터뿐만 아니라 임상 데이터까지 같이 모아서 그것을 데이터 플랫폼에 집어넣고 이것을 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단순히 이렇게 회사 간 병원 간의 B2B 모델이 아니라 개인 간 모델이 또 있습니다. 즉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가진 개인들에게 수익을 공유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는 그런 개념들이죠. 보상이란 부분이죠. 마이데이터를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그 자신의 데이터를 더 내놓는 거죠. 연구에서 허가된 데이터 말고도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클릭하면은요 그것이 토큰이 되어서 앱을 구입한다든지 내가 술을 먹고 얼굴이 빨개진다는 그런 개인 특성이 있는지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개인의 데이터들을 물론 익명이죠. 그것을 계속 하면서 그것을 회사가 사고 그 데이터들을 또 다른 회사가 산다는 그런 어떤 데이터 공유의 개념들이죠. 데이터가 정말 그만큼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개인의 많은 유전 정보, 민감 정보를 하는 유전 정보를 단순히 클라우드에 보관하거나 서버에 보관하면은 해킹이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데이터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 유전 정보 또는 개인 민감 정보, 임상 정보들은 당연히 비식별 감형하는 기본이고요. 그것을 조합해서 사람을 알 수 없도록 분산 저장하는 이런 블록체인을 갈 가능성이 높지요. 또 한 가지 제가 속해 있는 EDGC에서 올해 이제 연말부터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유전체 데이터에는 다양한 자, 다시요. 유전체 데이터는 80만 개의 기본 데이터라고 하는 마이크로 어레이 방식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아예 홀게놈으로 전체 데이터를 모으기도 해요. 거기에는 질병 관련된 유전자 변이도 있고요. 개인 특성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있죠. 한때는 마치 유전 정보를 병원이 서비스하냐 개인이 직접 하느냐 굉장히 싸우고 했는데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DTC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제도를 통하여서 아마 앞으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병원 통하지 않고 웰리스 정보, 개인 특성 정보를 모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병원 통해서 검진 통해서 데이터도 모으죠.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요. 양쪽 모두 일부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협력병원을 모집해서 개인 마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분들은 질병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죠. 근데 병원에 가면은 피를 또 뽑고 또 2주간 기다려서 비용을 많이 내서 DNA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개인이 동의해서 클라우딩된 그래서 적어도 70만 개 유전자 변이, 많게는 홀 게놈을 클라우딩 데이터에서 바로 한 10분 정도면 내가 보고 싶은 질병 서비스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게 저희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100여 개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의 협력병원을 만들면 이제는 기업이 데이터를 만들든 개인이 데이터를 직접 DTC 방식으로 구입을 해서 마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 누구라면 병원 가서 질병 서비스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태계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좀 더 다양한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개인 데이터들을 병원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차움이라는 곳에 약 7년 전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는 청담동에 있는 많은 VIP 고객들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특히 멤버십들 보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그분들이 아낌없이 돈을 지불하면서 또는 아예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유전 정보, 해마다 검진 정보, 기능의학 정보들을 생산하는 것들을 봤어요. 근데 그 많은 데이터들이 너무나 소중한데 환자 커뮤니케이션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진료 시간이고요. 당연히 뭔가 일상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저는 헬스 컨시어지, 즉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가 봐도 모르는 그 정보들을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하여서 챗봇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개인에게 데이터를 이해시키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나와서 유전체 회사로 또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시대가 옵니다. 즉 이제는 많은 사람들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 100세 시대인데요. 어떻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질병을 일으키는 단계에서는요. 중간 단계의 바이오마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에 비만이 그럴 수 있고요. 혈압이나 혈당이나 염증 같은 것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중간 단계의 메커니즘 설명이죠. 근데 이러한 바이오마커는 왜 생기는 거죠? 왜 나빠지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난 게놈, 그리고 내가 일상 가운데 만드는 나의 생활 습관, 이 두 가지죠. 근데요, 여러분들 제 경험은요, 게놈 데이터는 물론 바뀌지 않죠. 그러나 게놈 데이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게놈과 생활 습관 데이터를 같이 보여줘서 당신이 타고난 게 어떻게 타고났고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만들 때 물론 유전체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중간 단계의 바이오마커를 개선시킨다는 그런 개념들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자, 오늘 유전체에 대한 얘기가 아마 낯서신 분들은요. 더 공부하시려면 왼쪽에 있는 책 유전체 다가온 미래의학은 메디게이트 뉴스에서 2018년도에 나왔고 올해 또 세 가지 항목을 덧붙여서 중보했는데요. 그렇게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전문가를 위해서 쓴 책들입니다. 그래서 의대생이나 의사나 또는 이쪽 계열통의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읽기를 바라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올해 이제 세종出版사에서 약간 중3들 수준의 대상으로 국민들도 이제 유전체를 알아야 이것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쓴 책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유전자 이야기입니다. 책 읽기가 귀찮으시면요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김경철의 미래의학 TV가 있고요. 제가 일반인 대상으로도 저는 강의를 많이 해왔고 또 의사나 전문가를 통해서도 강의를 많이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용은 굉장히 깊어요. 뭐 액체 생검이 뭔지, 면역 항암제가 뭔지, 유전체의 기초가 뭔지 아주 4, 50분짜리 되게 재미없는 슬라이드 중심의 강의고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소비하기 때문에 제가 일반인 대상으로 끊임없이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메시지, 테이크홈 메시지는요. 시대가 바뀌고 있죠. 그리고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타고날 때부터 만들어진 개인 특성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나 지금 만들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측정하는 그 많은 데이터가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두 데이터가 따로 놀았죠. 그러나 앞으로 이 데이터가 융합하고 머징돼서 진정한 의미의 헬스케어, 진정한 의미의 퍼스널라이즈 헬스케어 시대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